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오늘은 저 코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수수진 시간이에요. 예, 수.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또 수. 한 번 더. 수수진이니까. 좌충우돌하는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배는 오늘 안 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예.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성대모사 연습을 안 해둔 게 한이 예, 되네요. 오늘은 배추가 잘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리 봐도 추정컨대 그 머리를 세우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택시 안에서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예. 있었던 게 아닌가. 저라면 집에서 세울 겁니다. 왜냐면 네. 그 안 쓴 그 머리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예, 집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래도 기사분한테는 보여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배 소장님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다고 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배 소장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달려오는 건 본인 사정이고 네. 어쨌든 지금 수수진으로 출발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시다 보면 자동으로 머리가 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자, 문자. 이거 오늘의 문자예요. 자, 투데이스 문자. 예. 맞나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강영재님.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종일 러브 FM 고정. 특히 정치쇼 제일 좋으시대요. 할아버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사랑합니다. 야, 이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저 택시를 타고 네. 손자가 같이 이동하면서 어허. 이 김태현의 정치쇼를 들어주시는 이 얼마나 애틋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이 강영재님께 마트 상품권 2장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저 강영재님이 한 장 할아버지를 드리시지 마시고 2장을 다 강영재님을 가지신 다음에 마트에서 장을 보셔서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거. 뭐 요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강영재님께 어쨌든 마트 상품권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올 때까지 네. 계속 문자만 읽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 준비된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문 발차하겠습니다. 개봉하면 가는 거예요. 네. 뭐 나중에 몰라 타든지 말든지. 좋아 빠르게 가. 어이 오랜만에 듣는데요 네. 이거. 일단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이거 예측이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정편을 부탁했는데 네. 배 소장님 그랬나? 수민킴이 그랬나? UFC 수민킴 그걸 헷갈리면 어떡하십니까? 네. 수민킴이 배 소장님은 그때 뭐 하여튼 세 글자인가? 별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였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줄 평이. UFC 경기장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금 3개 정당이 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 그걸 이제 뭐 체조 경기장, 네. 역도 경기장 맞아, 이렇게 맞아.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UFC 경기장이다. 네. 라고 비유를 했었죠. 오 근데 딱 네. 맞췄는데요. 아,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UFC가 더 나갔지. UFC에 의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쵸. 의자는 예전에 이제 헐크 호간이라든지 이런 WWF 이럴 때 이제 철제 의자 WWF.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예. UFC 그 도구를 막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어제 실제로 벌어졌어요. 네. 어제 이 저 상황 어떻게 봤습니까, 수민킴은? 아, 저는 사실은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뭐 항의 지지자들끼리 고성이 난무하고 뭐 이럴 네네. 수는 있는데, 야 몸싸움까지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의자를 저게 저 플라스틱 의자니까 망정이죠. 철제 의자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저거 무슨 80년대 무슨 용 무슨 사건도 아니고 말이야. 예전에 뭐 네. 강복 전당대 네,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 80년대 네. 용팔이 네. 사건 때 강복 전당대 있고 막 그랬는데 이건 뭐 그것까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의자가 저 날아다니는 이 상황들 저는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믿음일 수도 있는데 네, 믿음? 뭐 계획되어 있었던 건 아니다. 오늘 나가가지고 진짜 네. 몸으로 충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인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말싸움이라든지 고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되면서 예. 이제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고발적인 충돌이다. 어느 정도는 좀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제 물리적 폭력이 이제 일상적으로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심성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사나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드러난 거고, 예. 뭐 얼마 전에도 트럼프 후보가 총격 당하는 사건도 예.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심지어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로 보였던 덴마크에서도 예. 그 국무총리가 피습을 당하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총격 정도 이런 수준은 아니긴 했지만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 이 정치라는 게 이제 전쟁화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느껴질 수가 있었죠. 자 이거 원인은 이렇게까지 싸움이 격화된 저 충돌이 지지자들끼리 네. 격화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단 이 내전이라는 게 워낙에 예. 전쟁 중에서도 내전이 가장 무섭다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동질한 집단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이럴 때가 이제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네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우리 집단의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깔려 있었다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극한 충돌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 내에서의 어떤 파벌 싸움 정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으로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의 대립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사실 뭐 이번 전당대회 처음에 이슈가 된 게 특검론이었잖아요. 네, 예. 이 특검은 배신이다. 어허. 배신이다라는 말 자체에 이제 굉장히 큰 충돌이 이미 내재돼 있었다. 예. 이게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걸러내야 되죠. 예. 심하게 표현할 때 색출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도 나를 배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야말로 배신이다.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모로 이미 좀 배태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앞서 양캠프에 원희룡 캠프하고 한동훈 캠프 대변인들은 원팀이다. 한 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원 캠프에서는 원팀이다. 네. 한 캠프에서 한 팀이다. 뭐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분열 없이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과연 내부적으로도 그럴까라는 좀 걱정, 의구심 이런 거 좀 들거든요. 워낙 충돌이 네. 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갈등과 실망과 배신감으로 이어진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네. 원팀 한 팀을 얘기했지만 이게 원한 관계가 되는 이런 이치가 이제 깔려 있는 거겠죠. 아, 근데 두 후보가 다 성도 참 묘하다. 근데 뭐 어쨌든 시야.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썼을 때 쓴 쪽이 네. 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아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제지를 시도를 했고 뭐 원희룡 캠프 쪽에서도 그런 입장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걸로 사실 이제 이건 사실 꼴사납다라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야 이런 사태는 버리지 말자. 좀 이런 교훈은 그래도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더 커지지 않을 거로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믿습니다. 뭐 책임 공방이나 배후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뒤엉켜 싸우다 보면 또 이게 바람직하진 당연히 않지만 예. 또 일어날 수 있는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그 배후 공방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득을 볼 정도의 뭐가 있을까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도 앞으로는 자제하는 모드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보죠. 지지율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2점 거의 뭐 이전 투구 양상인데 이 국민의힘 이런 전당대회가 충돌이 격화되는데도 정당 지지도는 오름세예요? 여론조사 준비된 거 있습니까? 일단 네. 오늘 준비된 것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사실 이제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는 좀 한국갤럽이라든지 이쪽 조사와 달랐던 게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전화면접보다 높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원래 성향 예. 경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국면에 가면은 꼭 그게 민주당이라는 보장은 없다. 네. 일당이라는 것이 뭐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야당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권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계속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 여론조사였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8.0%로 민주당 35.0%. 예, 이거는 이제 뭐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상 이제 단순 수치상 더 올라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10.3%가 나왔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대다수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의 지지층이라는 거를 좀 유념을 해본다면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쳤을 때 이제 한 45.3%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그 흐름에 비해서는 네. 국민의힘하고 범민주당 쪽의 차이는 좁혀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음 주면은 결선 투표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고 네. 결선 있으면 좀 그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무도 이 정도까지 충돌이 격화될 거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뭐 당원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러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 저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오른 거 이거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인가? 이거 그렇죠. 뭐라고 일단은 하지? 이것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 중에 예. 한동훈 싫어 원희룡 좋아 파가 있고 예. 원희룡 싫어 한동훈 좋아 파가 있는데 다 들어간다는 건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동 예. 양식이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기 전까지 나는 무당층으로 있을 거야. 이런 행동 방식이 많을 거냐? 예. 아니면 일단은 내가 국민의힘이다. 예.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난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다. 이 그럼- 사람이 많을 거냐 했을 때 두 번째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4명의 네.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잠재적 지지자까지 열성 네. 지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잠재적 지지자들까지 다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좀 다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여론조사에서 네.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당의 지지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되는 예. 이런 요인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승세라 치더라도 예. 전당대회 이후를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뭐 당에서 지지를 빼거나 예. 이럴 이유가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기류에 해당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어제 있었던 그 저 전당대회 그 충돌 그거 네.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저 배 소장을 위한 질문 하나 남겨놨는데 네네. 네, 아직까지 안 오기 때문에 네, 우리 수민킴한테 볼게요. 어제 그 후보들의 메시지인 건데 어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배신자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얘기는 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끝나고 원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를 네. 냈어요. 현장에서. 그런 취지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후에 SNS에서 글은 어떻게 썼냐면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의자를 들어 던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호피 무늬 입은 그 선글라스 낀 네. 분이 위에 머리에 아마 원희룡이라고 머리띠를 달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한 후보 캠프 측의 논평은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 방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 네. 이건 아마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들었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아 내가 오늘 저 가가지고 한 후보 연설 방해할 거야, 뭐 배신자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SNS에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타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렇게 된 이제 책임 공방 형태로 들어갔거든요. 요 사태를 바라보는 양 후보의 요 메시지 캠프에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뭐 이 사태는 유감스러운 것이고 예. 다 같이 책임져야 될 거다라는 전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 굳이 따지면 누가 더 책임 있느냐 이 공방으로 좀 번지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뭐 이런 시도들은 이쪽 저쪽 캠프에게 다 그렇게 크게 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 방어에 가깝다. 방어에 가깝고 이걸 가지고 더 공세를 펴려고 하면 예. 예, 그걸 펴는 쪽이 더 책임론에서 예.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걸 굳이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굳이 누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가려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내 책임도 있어라고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굳이 뭐 저쪽에 한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당원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송혜진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아이고. 배 소장님 없는 배수진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어여어여 오십시오. 네. 자, 그런데 찐빵은 맛있는 거는 안고 없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니까. 빵 자체가 반죽이 잘 돼 있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쫄깃쫄깃하면 그 밀가루 쫄깃쫄깃한 그거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안고 없어도 먹을만하다. 네네. 예. 김수민 같은 존재죠. 네. 아 근데 하여튼 왠지 욕처럼 들리는. 이유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진행자께 그렇고 또 우리 청자분들께 석고대죄를 드립니다. 지금 또 청취율 조사가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인데 앞으로 또 분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배 소장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 네. 무지막지한 성대모사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면서 예, 제가요? 예, 안 네. 나와요? 약자도 나올 거고 뭐 중수청 이런 거 나올 거 네, 같고 네. 제가- 어쨌든
유일하게 강감찬 장군을 성대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네. 고려 시대 육성에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꺾어야 합니다. 전하.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권한을 꺾을 자 누굽니까? 이게 낫다. 자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프로를 꺾어야 합니다. 이거 네. 아니야? 정치 조사 기간 때 다른 빙고. 프로를 꺾어야 네. 합니다. 자 어쨌든 배 소장. 예, 어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 지금 UFC. UFC.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암살 미수 피습당하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이 국힘 전당대회도 결과적으로는 끝나고 난 이유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또 나경원 후보나 윤석열 후보 오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후보는 전당대회가 있는 위스콘신으로 가서 통합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바이든 비난을 연설문에서 싹 제거를 했다. 예, 봤어요. 그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을 이야기하고 이걸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되면 국힘의 미래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TV 토론? 어. 왜냐면 저 원희룡 후보가 계속 공세를 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3대 의혹이라는 걸 제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그동안 받아쳤는데 최근 메시지를 보면 그런 마타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결국은 예. 근데 이게 이게 트럼프 후보가 겪은 피습하고 다른 게 결과적으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거티브에서 마타도로 전환이 돼도 사실 이게 지켜보는 당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당원들도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예.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쫓아가는 처지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하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조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맞받아친다. 이건 한동훈 후보도 이제 흠집이 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차분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저는 사실 뭘 지금 오늘 TV 토론에 밤에 궁금하냐면 어제 사실은 어쨌든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걸 어떤 후보가 먼저 꺼낼 것인가. 예를 들면 뭐 한 후보가 왜냐면 어쨌든 어제 그 사람이 원희룡이라고 머리띠 쓰고 있었으니 어제 SNS처럼 당신 지지자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먼저 물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원 후보가 타 후보의 책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관여 없는데 왜 내 얘기하냐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올 것인지 그게 좀 순서상으로 궁금한.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이야기하면서 봐라.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 갈등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그냥 당원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강조할 테고. 아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어제 전당대회 봤죠? 오죽하면 당원들이 그러겠어요라고 그렇죠. 먼저 치고 나올 수 그러니까 있다는 두 사람 중에서는 원희룡 후보인데 후보들 4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경원 후보는 뭐냐면 아. 봐라. 네. 두 사람이 딱 서로 칼을 겨누니까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냐. 당신들 그래서 지지자들이 충돌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나밖에 없다. 나경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요래 궁금합니다. 어제 이 이슈를 누군가는 짚을 것 같거든요. 4명 중에 누가 어떻게 이거를 치고 나오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요거를 반응을 할지가 궁금하다. 아 오늘 저 지켜보는 맛이 있어요. 9시 밤 저녁에 오늘 그렇습니다. 네. 네, 채널A에서 하는 TV 토론.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켜보시도록 하고 이거 좀 보죠. 여당 지지율 얘기는 했고 지금 판세 여론조사상으로 판세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배 소장? 그렇죠. 판세는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한국갤럽 결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국갤럽 결과를 보면은 지난 뭐 26일, 27일 조사했으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7월 2주차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고요. 모든 이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자,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또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당원 80%니까 당원과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짧게 두 가지 점을 짚어보면은 하나는 6월 달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 또는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결집하면 결집했지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들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달 조사 결과 그러니까 본격화되기 전에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나경원과 원희룡은 오히려 원희룡이 앞서섰던 조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나경원이 예. 또 원희룡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도 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도 나경원 20, 원희룡 9, 한동훈 44. 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당원도 제일 우리 많고. 친윤을 표방하고 한동훈 후보와 거세게 대립각을 세웠던 원희룡 후보가 얻어간 선거공학적 반사이익은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대구 경북 구가 나왔어요? 그렇죠. 9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전체 응답자이긴 한데 예.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원들의 표심이 여론조사 결과와 똑같을 것이냐. 그건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적도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당원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의견도 있고 예, 하지만 예. 당원은 지켜봐야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건 캠프에서 나온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전적으로 그게 뭐 어떻다 평가를 섣불리 내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요. 네.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봐요? 지금 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해보는 현재의 판세와 네. 앞으로 예측.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남권의 전통 당원들이 예. 막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떤 특정 정치인의 뜻을 따르고 예. 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단체장이나 예.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예전처럼 뭐 관광포스를 실어 나르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아니더라도 딱 야 누굴 찍어야 된다 밀어야 된다 하면 우르르 가서 찍고 이런 문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중앙에서의 대세랄까 또 민주당하고 누가 싸울 거냐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원 여론은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지지층 여론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고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중심 화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선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라면 예. 결선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배 소장은요? 저도 지금 이 판세가 둘 다 틀리는 거 왜 아닙니까?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저는 짧게. 예. 짧게요? 받았어요. 예. 그냥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방송하니까 다음 예.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똑같은 To be 거. continued.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